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승진시키다, 판촉하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앞서서 먼저 급사가 먼저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강의에서 우리 정우성 씨 이렇게 쭉 얘기를 한번 하면서, 우리 그 PD하고 카메라 감독님이 너무 이렇게 근접 촬영을 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이 좀 혼란을 드리고 시야를 굉장히 좀 어둡게 하면 굉장히 급사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정우성 팬클럽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뭐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라이벌로 느낀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자, 깔끔하게 급사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가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요 단어가 이제 프로모트 그래서 승진시키다 요 단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요 단어 승진시키다 요 단어 말고도 판촉하다 뭐 이런 단어인데 보통 우리가 판촉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나죠. 홍보하다 그죠? 판촉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승진시키다 승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 발음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pro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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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래서 promote라는 단어가 이제 보통 우리가 홍보하다가 많죠. 그죠? promote, 그죠? PROMOT, promote라는 단어가 있고, 자, 요 단어가 이제 홍보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승진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기 때문에, 승진시키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요 단어가 promote라는 단어와 advance, 요 단어가 여러분들 향상 진보하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도 advancement 그럼 뭐라 했더라 제가? 그렇죠. 향상 진보 이런 거보다는 승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advance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진하다, 승진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dvanc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 왜 endorse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수표 뒤에다가 배서하다, 이서하다 이런 단어가 이제 보통 endorse 이렇게 쓰시는 건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endorsement가 여러분 advertisement, 프로모션 이런 식의 광고, 홍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endorse라는 단어도 배서, 수표 뒤에다가 배서하다, 이서하다 혹은 보증하다, 광고하다, 선전하다 그 다음에가 요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프로모트라는 단어가 요렇게 저렇게 요런 식으로 쓸 때는 요런 단어, 저런 식으로 쓸 때는 저런 단어와 서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십사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확인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promote 그 다음에가 승진시키다, 승진하다 이런 의미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regulate라는 단어인데 규정하다, 통제하다, 조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단어가 regulation 요 단어 명사 많이 아시죠? 그래서 규정, 규칙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단어도 앞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사가 셀 수 있는 가사명사로 나오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은데 regulation이라는 명사가 OS를 쓸 수 있는 가사명사보다는 복수 형태인 s를 붙인 게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여러 가지 형태들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사명사의 복수 형태 굉장히 좀 눈여겨보서 신경 좀 써달라 여기 있었죠. 그래서 요 형태 잘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능력이나 힘 따위를 발휘하다, 사용하다. 그 다음에가 권력 따위를 사용하다, 혹은 운동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단어 별표 2개 빙고 빙고 들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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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들 보셨죠? 그래서 이 exercise라는 단어인데요. E-X-C-R, 그렇죠? E-X-E-R-C-I-S-E, exercise. 자, 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렇죠? 일반적으로 운동, 연습 이런 단어죠. 그래서 이게 동사도 되고 명사로도 쓰이죠. exercise. 그래서 명사로도 쓰이는데 자, 저는 지금 이게 exercise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여서 E-R-C-I-S-E, exercise. 요런 단어 쓰여서 exercise. 그 다음에가 뒤에 명사를 갖고 올 때 exercise, caution 요 단어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었죠? 이 caution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여요. 주의를 기울이다, 주의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는 건데 이 단어가 동사로 쓸 때는 전사? against를 동반해서 명사 형태를 갖고 나오는 형태로서 자주 쓰인다. 요것도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할 때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caution against 명사 요것도 좋고요. caution이 with caution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의 경계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도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aution이라는 단어도 동사, 명사 다 쓸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우리는 지금 exercise 요 단어를 갖다 우리가 portion으로 뒀기 때문에 강조해 볼 때 이 exercise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지 않냐고 동사로 써서 exercise caution 이렇게 쓰면 주의를 기울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의를 기울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exercise caution 요것도 놓치지 마시고 토익에서는 요 단어뿐만 아니라 exercise judgment 있죠? 오케이, judgment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뭡니까? exercise judgment가 그렇죠. 판단을 내리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실행하다, 이행하다 이런 뉘앙스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exercise caution뿐만 아니라 exercise judgment 이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요게 실행, 이행하다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주의를 기울이다, 판단을 내리다 이런 식의 큰 형태로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서류를 누구누구에게 보내다. 이 forward라는 단어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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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제가 이 단어를 왜 들어보자고 그랬냐면 일단 발음보다도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단어예요. 별표 3개. 빙고 빙고 빙고. 좋습니다. 자, forward 좋습니다. 자, 이 forward라는 단어가요. 이거 기본적으로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명사라는 의미까지 다 쓰이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 다 쓰여요. 물론 이제 앞으로 보내다, 전송하다, 뭐 앞을 향하는, 전송하는 뭐 이런 거죠. 미래지향적인 뭐 부사로도 뭐 이런 거, 명사로도 뭐 전송 뭐 이런 명사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이메일 같은 거 여러분들 내가 딱 받아서 누군가 전송하거나 발송할 때 전부 다 뭐 보내요? forward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삑 하고 누르면 뭐야? 다른 사람에게도 축 하고 가잖아. 그죠? 그래서 forward라는 단어가 동사도 되고 형용사, 부사, 명사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품사를 시작해서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오고 명사 앞자리에서 형용사를 쓸 수 있고 완전한 문장 다음에 부사 집어넣을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다라기보다도 요 단어와 어떤 단어를 이 toward라는 단어 있어요. 여러분들 forward 말고 toward라는 단어들 많이 알고 계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는 비슷해요. 앞을 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향해 가다 이런 얘기인데 이 forward라는 단어하고 이 toward라는 단어 있죠. 이 두 가지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forward, toward 요거 놓치지 말고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시고 암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셔야 할 텐데 자, 요 용법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토익 시험에서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해서 문제가 출제됐던 뭐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머릿속에 좀 곧잘 잘 좀 정리해서 집어넣으셔야겠네요. 자, forward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품사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toward라는 단어도 사전적으로 보시면요. 부사와 전치사 형태를 겸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치사, preposition이라는 전치사 기능으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되셨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forward라는 단어와 toward의 가장 큰 기본적인 차이는요. 이 toward라는 단어는 전치사로 쓰고 이 forward라는 단어가 부사로 쓰는 게 토익 시험에서 곧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적 차이 말고 품사적 차이를 확인시키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something is a huge step.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끝났다 칩시다. 그럼 이게 밑줄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문장 끝났으니까 뭐 집어넣어야 돼요? toward를 집어넣어야 돼요. forward를 집어넣어야 돼요. toward를 집어넣어야 되죠? 뭐요? toward. 그죠? toward를 강하게 읽지 말고 to예요? for예요? toward예요? forward예요? 어려워요? 더 짜증나요? 자, 보십시다.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문장 끝났으니까 뭘 집어넣어야 돼? 부사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forward가 답으로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앞을 향한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죠? 미래를 향한 큰 진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forward를 끼워 넣어야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쉬운 문제 유형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forward를 끼워 놨어요. 근데 뒤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this world, 이쪽 세상을 향한, 이쪽 분야를 향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칩시다. 뒤에 뭘 집어넣었어요? this world라는 명사를 집어넣었죠.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this를 빼고 제가 정관사 더를 한번 끼워 넣어볼게요.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명사 앞이니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전치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은 forward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가 toward가 나올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럼 forward하고 toward 중에서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사실상 얘는 미끼야. 형용사는 못 집어넣죠. 왜요? 여러분들이 어순 구조가 어떻게 돼요? 관사, 형용사, 명사가 좋아요. 형용사, 관사, 명사가 좋아요. 당연하게 there is a beautiful girl 하는 식으로 뭐야? 관사, 형용사, 명사가 좋잖아요. 이해되셨죠? 명사가 딸랑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관사를 포함한 명사 덩어리가 있을 때는 이 앞에는 형용사를 못 쓰는 거예요.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만 써야 돼? 전치사밖에 못 쓰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가 답이야? toward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좀 어려워요. 선생님 좀 어려워요. 뭐 쉬운 게 어디 있었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화려한 용모, 명쾌한 강의. 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관사를 달고 명사 덩어리가 나면 그 앞에는 뭐 집어넣어? 전치사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명사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치사 집어넣는 센스 놓치지 마시고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뭐 집어넣어야 돼요? 전치사 형태인 toward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요런 비슷한 유형이니까 조금 내용 나온 김에 좀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런 문제 유형 한번 살짝 보시면은요.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전치사 다음에 관사하고 명사가 엉키는 경우와 형용사가 관사 명사 앞에서 못 쓰이는 요런 케이스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시험 문제 요런 게 나온단 말이죠. If you have any questions. 네가 어떠한 질문이라도 갖고 있단 말이죠. 오케이. 갖고 있다면 자, 그 다음에 regarding 이거 좀 그냥 쓸게요. 너무 생략하는 것 같아서 regard 그 다음에가 regardless 그죠?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가 the business trip 그래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여행에 관해서 이렇게 된다면 please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 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자, 일단은 이 문장에서 뭐야? if 주어 동사가 이제 접속사절로 쓰인 거고 부사절로 쓰인 거고 얘가 이제 please야에서 이제 본동사, 본 주절을 갖게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문장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형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regarding를 집어넣었다고 아싸, ing, ed 중에서 뭐가 중요하니?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요게 비즈니스 트립 앞에 뭐가 있어? 관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야? 형용사 분사 ing, 과거분사 ed 꼴은 못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사를 쓸 수는 없잖아. 뭐 삽입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동사 명사를 집어넣어. regardless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집어넣어야 돼요? of를 집어넣어야지 전사로서 명사를 갖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regardless of는 없는 거예요. of가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야.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무슨 뜻인데? 아, 여기는 형용사를 집어넣어서는 안 되겠지만 regarding이라는 뭘 집어넣어야 돼? 전치사를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이걸 떠올리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ng, pp 형태를 보고 현재분사 ing, 과거분사 ed 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regarding 자체가 뭐가 됐어? 전치사가 돼버렸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행에 관련된 비즈니스에 관련된 여행에 관해서는 질문이 계시다면 please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니까 여기다는 전치사로서 관사명사 앞에 전치사를 쓰는 건데 regarding 자체를 뭐를 보시지 말라고요. 현재분사 ing, 과거분사 ed 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지 말고 뭐를 좀 봐달라고요. 그렇지. regarding 자체를 전치사로 보셔서 이거에 관련된 것처럼 concerning 이런 단어 있어요. concerning, c-o-n-c-e-r-n-i-n-g, c-o-n-c-e-r-n-i-n-g, concerning. 요런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ed 꼴 쓰지 않고 관사명사 앞에서 뭘 봐? 전치사 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달라 그 얘기죠. 그래서 regarding, concerning, 그 다음에가 여러분 알다시피 뭐 about,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as to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라고요? 전치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치사 형태로 머릿속에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도 같이 한번 묶어서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중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우리가 다음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쭉 하고 보셨더니 enroll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많이 했던 단어죠. 뭐 enroll in 명사니 뭐 sign up for 명사니 register for 명사니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던 형태들이니까 뭐 기억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또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 써드릴까?
그래요. 오케이. 자, 뭐 오랜 시간 걸리는 거 아니니까 in롤에 뭐 집어넣어? in register에 뭐 집어넣어? register에 for 집어넣어. 그 다음에가 sign up에 뭐 집어넣어? 역시 마찬가지로 for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 집어넣을 수도 있고 명사구 나올 때 자타동사가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전사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여기까지 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뭐뭐를 나누다, 분할하다 이렇게 되는 단어네요. 자, 한번 단어 한번 들어보실게요. Divide. Divide. 좋습니다. Divide. 그래서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눠진 것, 그래서 뭐야? division 이렇게 되는 거, 부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divide 그럼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전사 into를 떠올리셔야 돼요. divide A into B. A를 into 이하로 B의 형태로 분배하다, 나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divide A into B. 뭐라고요? divide A into B. 뭐라고요? divide A into B 요 형태고요. 그 다음에 divide A into B 말고 요것도 또 나누다 분배하다가 divide 말고 또 뭐가 있더라? 오케이. 요게 condense라는 단어 있죠. condense는 압축 요약하는 거야. 그죠? condense 압축 요약하다. 그래서 condense A into B. 그래서 얘는 분배하고 얘는 압축하고 둘 다 전사가 into를 갖고 온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정리 좀 해 놓으시고요. divide A into B, condense A into B. 전사 into 챙겨넣기 놓치지 마시고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시고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reconfirm 이런 단어들인데 reconfirm 뭐야? 뭐뭐를 확인하다. confirm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확인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렵지 않게 쓰이는 형태들이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review라는 단어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애쉬할 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었죠. 그래서 go over 혹은 뭐야? look over 혹은 look through 뭐 이런 단어들 look through 그 다음에가 뭐 exam 조사하다 검토하다 뭐 때때로 이런 단어들하고 같이 묶여서 쓸 수 있을 텐데 주의할 게 뭐라 했어요? go over 명사만 쓰는 게 아니라 go it over, go them over. 그래서 대명사 형태가 가운데로 껴서 문장을 수식할 수도 있다. 연결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요 형태까지 꼭 좀 머릿속에 담아놓자. 제가 요거 말씀드렸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단어가 뭐뭐가 느리다, 증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다는데 요거 한번 들어보실게요. 오케이.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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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단어가 increase가 증가, 향상하다, 증가, 향상시키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요 단어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걸 모르신 분이 아무도 없다니까 다 아는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아. 중요한 건 요거만 알아갖고 문제가 안 풀리니까 문제야. 자, increase라는 단어가 뭐라 했어요? OS를 써줘야 되는 셀 수 있는 명사야. unincrease, increases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동사로 쓸 때 뭐야? 타동사만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동사도 쓰여? 자동사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야. increase는 자타동사를 겸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he number of 숫자, the number of 복수명사가 어떻게 한대요? has increased가 좋아요? 아니면 have increased가 좋아요?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내 뒤에 단수동사를 꺼내니까 has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has increased 하고 나왔어. 그 다음에 명사를 주면 명사적 형태보다는 뭐가 좋겠어요? 숫자가 증가한다 라고 문장이 끝나버렸잖아.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야 돼? 자동사로 썼으니까 부사적 형태를 끼워놔야 되죠.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the number of 복수명사가 단수동사를 갖고 한 것까지 수일치 문제였고요. the number of 복수명사, 복수명사의 숫자가 증가했다. 완전한 문장 끝났으니까 무슨 동사 쓴 거야? 자동사. 자동사는 내 뒤에 뭐 갖고 와야 돼? 부사 갖고 와야지. 명사 갖고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increase가 무슨 동사로 쓰인 것을 자동사로 쓰였다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센스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꼭 좀 담아놓으시고요. 자, 요렇게 자타동사를 겸하지만 자동사 형태를 많이 쓰는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increase란 단어도 자타동사를 겸하지만 자동사 형태로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뉴트윅 들어서 굉장히 많이 좀 출제되는 형태고 increase뿐만 아니라 decrease라는 단어가 있죠. decrease가 있고요. increase, decrease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improv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뭐뭐를 향상시키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향상하다라는 자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가 perform이라는 단어 있죠. perform.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operate 이런 단어들. 혹은 여러분들 뭐야? question, 의문시역이다, 질문시역이다.
요런 단어들 있죠. 이 question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요런 단어들이 뭐로? 자동사와 타동사로 겸해서 쓰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동사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 뒤에 명사 집어넣는 걸 알고 계신 거니까 특별히 자동사적 용법으로 내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어? 부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는 센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increase, decrease, improve, perform, operate, question. 자, 한 번 더 시작. increase, decrease, improve, perform, operate, question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요런 단어들은 내 뒤에 항상 명사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뭐가 부사가 나올 수도 있다. 요거 꼭 좀 잡아주시고 머릿속에 단단히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단단히 집어넣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꼭꼭꼭 담아 두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increase가 뭐로 쓰이는 형태? 동사적 의미로서 자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 요걸 꼭 좀 기억해달라 그 말씀이었고요. 요게 뭐로도 쓸 수 있다고? 명사로 쓸 수 있는데 얘가 가사명사니까 increase 블라블라블라 하고 나서 has, have가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죠. 왜요? increase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unincrease나 increases 하고 OS를 붙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뇌를 여셔야 돼요. 오케이. 뇌를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를 열고 머릿속에 꼭꼭 담아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question 뿐만 아니라 이런 단어들이 쭉 연결됐고 increase 이 단어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된다. 기억 좀 꼭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accept, 뭐 받아들이다, 뭐 아시는 단어고요. 자, 그 다음에가 표시하다, 진열하다, 전시하다 이 단어인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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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display 뭐 이 단어 모르시면 없죠. 자, 이 단어도 여러분 알다시피 동사와 명사인데 이거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원래 전시하다, 진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명사로 쓸 때 뭐예요? 보통 on display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진열 중 이런 식으로 해서 on display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게 형용사로 쓸 때는 전시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큰 글자의 글씨체 따위가 큰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그런 식의 의미의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큰 글씨체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혹은 여러분들 뭐야? 배열하다, 진열하다. 요런 뉘앙스도 같이 갖고 있어요. 배열, 진열하다. 그래서 요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be arranged. arrange가 뭐야? 정렬하다, 배열하다, 갖춰놓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be arranged 요런 표현도. 그래서 be displayed 요런 표현 대신에 displayed 요런 형태 대신에 be arrange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자, 또 다른 형태로서는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겠죠. be laid out. 그래서 lay out 이라는 표현인데 be laid out 그래서 수동적인 의미에서 진열되어 있다, 전시되어 있다, 배열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동의 형태까지도 요거 AC에서도 곧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정리 한번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display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좀 해주셔야겠죠. 자, 명사로 쓸 때는 전치사 뭐 필요하다 그랬어요? on display 뭐라고요? on display 배열, 진열하다 뿐만 아니라 전시, on display 이게 형사로 쓸 때 뭐야? 큰 활자체로 눈에 쉽게 띄어질 수 있는 뭐 이런 형태 또 그 다음에가 요게 디스플레이가 수동태로 쓰여서 be arranged, be arranged, be displayed, be laid out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쭉 수동적인 의미로도 꽤 많이 활용이 되더라까지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뭐뭐를 호송하다, 안내하다, 집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자, 발음 한번 들어보실게요.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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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 conduct라는 단어인데 이 conduct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수행하다, 이행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에다가 이제 or를 붙이면 conductor 이렇게 돼서 뭐 지휘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안내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conduct라는 동사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conduct라는 단어가 꽤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표현입니다. 이제 conduct a tour에서 여행하다라는 표현이죠. 여행하다라든지 여행을 이렇게 좀 준비하다라든지 마련하다 이런 표현이 이제 conduct a tour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가 conduct a survey라든지 아니면 conduct research라든지 research 이 형태라든지 아니면 conduct an interview 그래서 뭐야 인터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conduct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보시면은 investigation. 조사한다는 얘기죠. 그죠? 조사를 실시하다, 조사를 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뭐 conduct a business. 그래서 업무를 하다, 뭐 비즈니스를 하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그다음에가 conduct a meeting. 그래서 미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세미나를 한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가 analysis. 그래서 분석을 한다라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onduct라는 동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쭉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개를 적어드렸다시피 여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특별히 이 conduct a business 이 표현 있죠? 이 표현 대신에 토익 시험에서는 do business 그래서 업무를 보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다 그래서 do 동사를 끼워넣는 게 토익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do 비즈니스 형태까지도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conduct 뭐라고요? tour, conduct a survey, conduct research, conduct interview, conduct investigation, conduct business, conduct meeting, conduct seminar, conduct analysis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요 뒤에부터는 제가 관사를 안 붙였는데 뭐 관사가 붙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쓰기가 뭐해서 중간에 생략을 했는데 on 형태가 붙어 다닌다는 것도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conduct 쭉 하고 나는 형태들을 잘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좀 담아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뭐뭐를 수용하다 숙박시키다 해서 accommodate 이 단어인데 많이들 아시죠? 여러분들 숙박시설 그럼 뭐야? accommodation 이렇게 해서 명사로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accommodate 해서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이 단어는 뭐라고 바꿀 수 있다 그랬어? house 그죠? house 이 집이라는 명사뿐만 아니라 그죠? 받아들이다, 수용시키다 뭐 이런 동사적 의미도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듯 하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뭐뭐를 제출하다라는 이제 뭐야? submit라는 단어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실게요. sub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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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mit 이렇게 나오죠. submit이라는 단어인데 자, 요 단어가 제출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뭐 이 단어 보이시면 없죠. 자, 그래서 요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submit라는 단어가 요게 submission이라는 단어가 이제 명사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요게 제출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 submit이라는 단어가 제출물이야. 그죠? 제출물. 예를 들어서 무슨 작품 전시회를 한다든지 무슨 컨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제출물을 제출해서 평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ubmission 이런 단어들이 전반적으로 제출 혹은 제출물 이런 형태로도 토익에 요거는 Part 6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어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늦게 제출물을 제시하시면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 submission이라는 단어가 제출물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요게 submit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이 한 2가지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놓을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submit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가 wait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가 by라는 단어가 있고 until이라는 단어가 둘 다 뭐야? 까지라는 의미를 갖죠. 그죠? by도 까지고 until도 까지죠. 그래서 by는 여러분 알다시피 1회 한 번에 완료 끝내버리는 완료 1회 완료성을 나타내는 by고요. 그 다음에 until과 같은 단어들은 아시다시피 until과 같은 것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연속성과 뭐를 계속성을 갖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 한국말로 연속 계속성을 갖고 있을 때는 뭐를 쓰고 until을 쓰고 그 다음에 1회 완료성을 갖고 있을 때는 by를 써라 그러면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회 완료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submit 또 뭐 있을까요? 그렇지 뭐 complete 뭐 이런 거 한 번 내고 끝나잖아. 완성시키고 finish 끝내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pay 뭐 이런 거. 그 다음에가 또 뭐 있을까요? 뭐 go, come, star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go, come, 뭐 leave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뭘 받아요? 전사 by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wait라는 단어 같은 것들이 보통 last라든지 또 뭐 continue라든지 또 어떻습니까? 뭐 stay라든지 그쵸? 오케이, stay라든지 아니면 뭐 remain이라든지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쭉 갖고 올 때는 벌써 느낌적으로 어때요? 연속 계속성을 벌써 갖고 있잖아. last, continue, stay, remain 전부 다 연속성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고 뭐 submit, complete, finish, pay, go, come 이런 단어들이 보통
1회 완료성이 끝나는 단어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제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태도 좀 잘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요, you have to submit 제출하셔야 돼요. 뭐를요? This plan 이 계획서 제출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By the end of this week 이번 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가 좋나요? 아니면 until the end of this week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하게 뭐야? submit이 by를 갖고 와서 submit by까지 해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그런데 요 단어가 요 사이로 삽입이 들어가서 you have 똑같이 you have by the end of this week이냐 you have until the end of this week이냐 to submit. 그래서 요 문장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간다면 조금 더 보기 쉽게 이렇게 쓰신다면 you have by the end of this week이 좋을까요? 아니면 you have until the end of this week이 좋을까요? 그러면 이때는 until로 가셔야 돼요. 좀 까다롭죠. 시간에 나타나는 시간 부사구가요. 문장 속에 삽입 들어갈 때는 until로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요런 문법적 상황을 잘 모르시더라도 개념적으로 보시더라도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You have 네가 갖고 있는 거야. 뭐 할 때까지를요? Until the end of 명사까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죠? 네가 이 이하까지를 갖고 있는 거죠. 뭐 할 수 있도록요? Submit this plan. 이 기한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이때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You have until 형태로 바뀌는 거죠. 좀 어렵죠? 조금 어렵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의 완료성을 나타내는 by가 submit 기타 등등의 단어와 어울려서 submit by, complete by, finish by, pay by, go by, come by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날 수 있겠고 자, 연속 계속성을 나타내는 wait until 11까지 기다려주세요. wait until Tuesday까지 기다려주세요. last 계속됩니다. continue 계속되죠. stay 계속되고요. remain 계속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연속 계속성에는 until을 쓰는 게 좋은데 이러한 문장 구조에서 요게 삽입, 시간의 부사구가 삽입돼서 들어갈 때는 until의 형태로 변경이 돼서 you have until 언제까지가 to submit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until의 형태로 들어가는 게 보다 더 좋은 표현이다. 요게 조금 더 까다로운 표현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단어가 뭐가 나왔냐면요. deliver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배달하다, 배달시키다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까지 묶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deliver라는 단어와 retur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rece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세 가지 뭐라고요? deliver, return, receive. 한 번 더 시작. deliver, return, receive. 한 번만 더 시작. deliver, return, receive.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요. 전치사 within을 더 좋아하지요. 그런 얘기야. 그래서 deliver within 명사, return within 명사, receive within 명사. within이 없으면 by하고 until 중에서는 뭘 골라내셔야 되냐면 by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요 형태 구별하는 것까지가 사실 옛날에는 요 문제가 굉장히 좀 자주 나왔었거든요. 요 밑에 부분들이 요 밑에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요즘에 뉴토익 진행된 이후부터는 요 단어가 조금 더 많이 포션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잘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탁 정답을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install이라는 단어인데 뭐뭐를 설치하다, 장치하다 이런 단어죠. 자, 우리 요 단어 한번 들어보실게요. install, Install. install, install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하다, 부착하다, 뭐 이렇게 장치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install이라는 단어가 install의 명사가 뭡니까?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installment 이렇게 하세요. 근데 사실은 install이라는 단어가 installment가 있고 installation 이렇게 이걸 따로 써야겠다. installation 이렇게 쓰시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install이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설치, 부착, 장착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installment를 설치, 부착, 장착으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설치, 부착, 장착은 사실은 어디예요? installation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installment는 할부금이에요. 할부금이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nstallment는 할부금이고 installation이 설치, 부착, 장착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형태로 빠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install 그럴 때 맨날
뭐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설치, 부착, 장착하다 요거만 보지 말고 install이라는 단어가 이런 나누다, 분할하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명사형은 할부할부금이고 install이 설치, 부착, 장착하다의 명사형 형태는 설치, 부착, 장착 이렇게 명사가 빠진다. 자, 할부금이고요. 여러분들 왜 일시불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lump sum 이렇게 해서 이게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은 어떻게 해요? pay를 하는데 어떻게? in full 한 번에 다 내죠. 한 번에 다 내죠. 그죠? 나눠서 분할하는 거는 installment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걸면 좋아요? down payment 그래서 계약금을 먼저 걸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Part 7 쪽에서도 자, lump sum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pay in full in advance. 그래서 미리 다 선불로 다 지급하셔야 됩니다. 혹은 뭐 선불로 지불하든지 아니면 일시불로 지불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짝을 맞춰주는 문제들 기억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뭐 develop이라는 단어는 뭐 개발하다, 개발시키다 많이들 아시는 단어니까 자, 오늘 어휘는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애시 표현 남은 거 있죠? 몇 가지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분류하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Sort. The man is sorting mail. 자, 그래서 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sort. 그래서 뭐야? 뭐뭐를 분류하다라는 얘기인데 sorting 한다는 장어 많이 하잖아요. 그죠? sorting 한다, 뭐 sort 한다. 그죠? 그래서 the man is sorting a mail.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지금 is sorting, is sorting, is sorting, the man is sorting, the man is sorting. 그러니까 뭐 insert, 뭐 모욕하다라든지 뭐 다른 음가로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한데 man is sorting. sorting the mail, sorting the mail, the man is sorting 이렇게 딱딱딱 부러져서 얘기 안 하니까 분류하다 이런 거 보통 그림 묘사 표현에 많이 쓰이거나 아니면 part 3 뭐 이쪽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자 어쨌든 간에 sort mail, sort mail, someone is sorting mail, someone is sorting mail 이거 자꾸 연습을 하셔서 insert 이렇게 듣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세부 사항이라는 단어인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Details. I recommend you read the details. I recommend you read the details. 그래서 네가 세부 사항을 읽을 것을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공부해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보시니까 이 recommend라는 단어 뒤에 지금 뭐 나왔어요? details 이렇게 나와 있죠? 오케이. 이 detai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 보시니까 detail 요게 동사로 쓸 수도 있고요. 명사적 형태로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디테일이라는 단어가 뭐 자세하게 하다라는 동사로 쓸 수 있지만 이게 디테일이 명사적 의미로서 세부 사항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할 때는 뭐야? in detail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사 in을 달고 나와서 in detail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이게 디테일하게라는 이제 부사적 형태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n detail을 포함한 뭐 여러 가지 표현 형태들을 좀 정리 좀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I recommend you read the details. 그래서 디테일한 사항들을 읽을 수 있도록 좀 추천을 합니다. 뭐 권고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라는 얘기인데 디테일한 단어는 좀 어려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사실은 추상명사예요. 세부 사항이라는 추상명사인데 디테일이 그래서 in detail 이런 식으로 해서 전사 플러스 추상명사가 부사를 만들어낸 케이스인데 요게 이 디테일한 단어가 추상명사지만 보통명사화해서 지금처럼 디테일한 것들을 읽어주세요. 그래서 the details 그래서 추상명사가 보통명사가 돼서 복수 형태를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디테일한 단어가 어쨌든 간에 in detail, 뭐 read the details, 세부사항을 읽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뭐뭐를 개조하다 이런 단어네요.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Alter. Please do not alter the report. alter the report, alter the report, alter the report, alter the report, alter 이렇게 나왔죠. alter구나, 바꿔보자 뭐 이런 얘기죠. alter구나, revise, 변경하자, 수정하자. 그래서 alter구나, 한번 바꿔보자 이런 단어에서 그죠. alter, change, alter, revise. 그래서 수정, 변경, 개조하다 이 단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할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lter the record 혹은 alter the 명사, 명사를 바꾸다, 변경하다, 개조하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정리 한번 해보셨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머지 표현들도 자꾸 좀 들어보시고 따라 읽어보시는 게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자꾸 좀 따라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미믹한다고 그러죠. 흉내내서 자꾸 좀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